어느 날이었다. 하루 종일 무게가 어깨에 올라앉아 있었다. 메신저의 말투가 마음을 긁었다. 회의에서 내 말을 가로막는 손짓, 대답 대신 돌아온 한숨,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창에 얼굴이 비쳤다. 낯설었다. 내 눈이 납처럼 무거웠다. 나는 생각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 말문이 막히는가? 왜 집에 와서야 수백 번 반박을 연습하는가? 숨이 짧아졌다. 현실의 장면은 다양하다. 회사의 상사는 늘 바쁘다 했다. 그러나 내 자리 앞에서는 유독 시간이 남아 보였다. 끝없는 지적, 이름을 잘못 부르는 습관, 업무를 빌미로 늦은 시간 전화를 걸어오는 버릇. 어느 날은 내 성과를 자신의 말로 포장해 발표했다. 나는 웃었다. 웃는 척을 했다. 속에서는 불이 났다. 또 다른 장면도 있다. 가족 모임에서의 친척.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첫말이 상처였다. 너는 왜 늘 그 모양이냐? 내가 달라져야 한다. 서걱거리는 말이 밥숟가락보다 빨랐다.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자 마음이 울컥했다. 더 말하지 못한 나를 탓했다. 그 사람을 원망했다. 원망은 다시 나를 무너뜨렸다. 그때 나는 묻는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아야 하는가? 싸워야 하는가? 끊어야 하는가? 붙들어야 하는가? 어떤 선택이 나를 지켜주는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나를 더 다치게 하는가? 이 질문은 밤마다 내 귀에 기대 앉았다. 대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다만 마음에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마음에서 찾으라 하셨다. 외부의 자극이 원인이 아니라 그 자극을 붙잡는 내 마음의 집착과 오해가 괴로움을 키운다 하셨다. 바른 보기는 상대의 말 너머에서 일어난다. 말은 현상일 뿐이다. 그 말이 나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다. 바른 말은 칼이 아니다. 상처를 내는 말은 내 입에서도 태어날 수 있다. 바른 정지는 도망이 아니라 훈련이다. 순간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반응과 행동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든다. 그 공간이 지혜의 자리다. 오늘 밤 그 작은 공간을 함께 만들자. 숨을 고르자. 그리고 마음의 도구를 하나씩 꺼내보자. 먼저 앉는다. 허리를 곧게 세운다. 어깨를 내려놓는다. 눈동자를 누그러뜨린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낀다. 배가 천천히 오르내린다. 들숨은 짧게, 날숨은 길게 4번만 반복한다. 그 다음에는 마음속 얼굴 하나를 떠올린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눈빛, 말투, 분위기. 떠오르면 그냥 둔다. 판단을 올려놓지 않는다. 구름이 구름으로 지나가듯 둔다. 내 몸의 반응을 살핀다. 가슴이 조이는가? 턱이 굳는가? 손끝이 차가운가? 알아차린다. 그저 안다. 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반 발짝 물러선다. 그 순간 작은 여백이 열린다. 이제 현실의 도구를 챙긴다. 경계의 선을 그리는 연습.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문장. 나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겠다. 오늘은 이 주제까지만 논의하고 싶다. 지금은 메시지로가 아니라 내일 오전에 이야기하고 싶다. 내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시기 바란다. 내 성과는 내 이름과 함께 기록되기 바란다. 공격적인 말투는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의 반응이 거칠어질 수도 있다. 괜찮다. 내 호흡은 내 것이다. 문장은 짧게, 목소리는 낮게, 시선은 흐트러뜨리지 않게. 경계는 사랑과 양립할 수 있다. 경계 없는 사랑은 피로가 되고, 사랑 없는 경계는 냉엄이 된다. 우리는 둘을 함께 배우자. 말을 정리하려면 마음의 방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도를 살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관계를 더 망치지 않기 위해서, 타인의 습관을 바꾸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의도가 선해지면 말투가 유연해진다. 상대가 아닌 행동을 지적한다. 인격을 겨냥하지 않는다. 사실을 분리한다. 느낌을 덧붙인다. 필요를 밝힌다. 요청을 제시한다. 오늘 회의에서 내 발언이 여러 번 끊겼다. 불편했다. 의견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한다. 다음 회의에서는 발표자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짧고 분명하게. 나에게 주어진 몫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말로 해결되진 않는다. 어떤 관계는 오래 묵은 습관을 지녔다. 반복되는 권력의 구조, 가족 안에서의 오래된 서열, 회사의 문화, 교회나 절의 묘한 위계. 이럴 때는 거리 조절이 필요하다. 물리적 거리, 시간의 거리, 심리적 거리. 하루에 10번 보던 얼굴을 5번으로 줄인다. 야간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던 습관을 아침으로 미룬다. 개인의 시간을 달력에 예약한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는다. 거리는 선물이다. 거리가 있어야 사물의 윤곽이 보인다. 너무 가까우면 경계가 흐려진다.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안전하게 만든다. 마음의 연습은 계속된다. 그 사람의 쟁여진 말들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두려움을 품고 있는지 추정해 본다. 추정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시도해 본다. 불안이 크면 통제가 잦아진다. 소외가 깊으면 과장이 늘어난다. 열등감이 도지면 타인의 성과를 빼앗고 싶어진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분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모양을 바꾼다. 분노는 경계로 정제되고 연민은 무기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균형이 필요하다. 연민과 경계, 온기와 선,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애와 평정의 두 날개. 둘 중 하나만으로는 오래 날지 못한다. 어떤 날은 마음이 무너진다. 도구도 문장도 거리도 소용없어 보인다. 예기치 못한 공격에 마음이 찢긴다. 그날 밤 싱크대 앞에서 접시를 씻다가 눈물이 떨어진다. 물과 눈물이 섞인다. 나는 중얼거린다. 나는 왜 늘 약한가? 나는 왜 말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자책이 밀려온다. 그때 멈춘다. 손을 물에서 꺼낸다. 수건으로 닦는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선다. 호흡, 들숨, 날숨. 1번, 2번, 3번. 그 다음 마음속 작은 염을 일으킨다. 나를 향한 자비. 오늘도 견딘 나를 향한 인정. 잘 버텼다. 상처를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잘했다. 이 순간 눈물은 모양을 바꾼다. 쓰라림이 아닌 씻김으로 바뀐다. 이 전환이 중요하다. 나는 또한 묻는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된 적은 없는가? 내가 내 불안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의 말을 덮은 적은 없는가?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후배에게, 상인에게, 기사님에게 작고 빠른 무례가 내 손끝에서 튀어나간 적은 없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다. 그러나 피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의 밤을 무겁게 했다는 깨달음은 내 내일의 태도를 바꾼다.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한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작은 습관으로 만든다. 메시지를 보낼 때 한 번 더 읽는다. 회의에서 한 번 더 듣는다. 길에서 눈을 맞추고 인사한다. 수행은 거창하지 않다. 작은 의식이 쌓여서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관계의 현실로 다시 돌아간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 나는 오늘 배운 도구를 갖고 다시 만난다. 먼저 시간을 정한다. 대화의 장소를 고른다. 공적인 주제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 감정은 사적인 자리에서, 준비한 문장을 꺼낸다. 한 번에 다 풀어내려 하지 않는다. 한 가지 이슈만 다룬다.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면 나도 방어에 빠지지 않도록 호흡을 붙잡는다. 구체적 행동의 변화를 요청하고 변화가 없을 때의 선택지도 명확히 한다. 이번 분기는 이렇게 하겠다. 변화가 없으면 다음 분기에는 다른 팀으로 이동하겠다. 또는 이 프로젝트에서 내 역할을 줄이겠다. 선택의 목록을 마음속으로 반복한다. 선택의 목록은 절망을 줄인다. 나는 갇혀있지 않다. 아직 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 가족 안에서는 다르게 접근한다. 혈연은 끊기 어렵다. 그래서 더 섬세해야 한다. 다시 강조한다. 경계는 냉정이 아니다. 경계는 사랑의 모양이다. 부모의 말이 상처가 될 때에는 방문 시간을 줄인다. 전화 통화 시간을 미리 정한다. 안부는 짧고 잦게, 가치 판단이 섞인 조언은 길지 않게, 필요하면 태도를 예고한다. 이런 말은 상처가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통화를 그만하겠다. 선언은 조용해야 한다. 조용하지만 분명해야 한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관계에 새로운 리듬이 만들어진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모두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희망이다. 사회적 공간에서도 연습은 필요하다. 온라인의 댓글은 칼날이 된다.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 필요한 정보만 읽고 공격적 자극은 피한다. 반응을 미루는 버튼을 마음속에 만든다. 오전의 반응과 오후의 반응이 다르듯 10분 뒤의 반응은 또 달라진다. 즉각적인 복수는 고통을 늘린다. 느린 대응이 때로는 최선이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목소리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어른의 선택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또 다른 손잡이를 붙잡는다. 업은 행위와 의도에서 생긴다. 타인의 업은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어떤 업을 쌓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 분노로 대하며 분노의 업을 쌓을 것인지, 지혜로 대하며 지혜의 업을 쌓을 것인지,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마음결을 만든다. 그러니 오늘 한 번 더 자해를 일으킨다. 나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도. 방어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내 마음이 독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다. 독을 마시고 상대가 아프길 바라지 않는다. 해독을 먼저 한다. 해독은 호흡과 자해의 문장이다. 밤에 기도를 준비한다. 누워서도 좋다. 앉아서도 좋다. 등을 편안히 두고 배를 따뜻하게 한다.
마음속에 세 사람을 차례로 초대한다. 첫째, 나 자신. 오늘 하루를 버틴 나. 둘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얼굴이 분명히 떠오르면 흐릿하게 만들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다. 셋째, 이 둘 사이에 서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든 사람. 아이, 배우자, 동료, 이웃, 세 손에 작은 등불 하나씩을 쥐어준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마음속에서 아주 천천히 읊조린다. 나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기를. 내 혀끝이 상처를 늘리지 않기를. 내 등이 굳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내 발걸음이 위험에서 물러날 때 명확하기를. 내 손이 내 몫의 선을 놓치지 않기를. 내 눈이 선입견의 구름을 알아차리기를. 그 사람 또한 안전하기를. 그 사람 또한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그 사람 또한 선한 인연을 만나 변화를 배우기를. 이 문장을 반복한다. 반복은 마음의 길을 넓힌다. 이제 아침을 생각한다. 아침의 작은 습관이 하루의 방향을 정한다. 눈을 뜨면 먼저 몸의 감각을 안다. 차갑다, 따뜻하다, 뻣뻣하다, 부드럽다. 그런 다음 오늘 만날 사람을 하나 떠올린다. 불편했던 사람이어도 좋다.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를 찾는다. 성실, 시간 약속, 추진력, 표현력, 그 무엇이라도, 단 하나라도 배우고 싶다 말한다. 그 마음이 방어의 갑옷을 얇게 만든다. 갑옷이 가벼워지면 몸이 더 자유롭다. 자유로움은 선택의 폭을 넓힌다. 점심의 장면을 떠올린다. 식당의 소음, 젓가락의 소리, 그 속에서 마음이 넓어지는 작은 의식을 만든다. 천천히 씹는다. 씹는 횟수를 늘린다. 그 사이에 아침의 일을 한번 정리한다. 어떤 순간에 내가 흔들렸는지 기록한다. 메모장을 꺼내 세 줄만 적는다. 사건, 감정, 욕구. 정리의 습관은 저녁의 후회를 줄인다. 저녁은 가벼워진다. 밤의 잠은 깊어진다. 어느 날은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 그 사람과의 거리를 크게 두는 일. 직장을 옮기는 일. 팀을 바꾸는 일. 가족 안에서 역할을 재조정하는 일. 두려움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시간을 도구로 쓴다. 오늘 정하지 않는다. 이틀 뒤로 미룬다. 그 사이에 정보를 모은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만 상의한다. 5명의 말보다 1명의 진심이 낫다. 가능하면 글로 적어본다. 이 결정의 이유, 기대되는 변화, 감수해야 할 손실, 복구 계획. 글은 마음의 안개를 걷는다. 안개가 걷히면 길에 윤곽이 보인다. 그 윤곽이 용기를 부른다. 용기란 거창한 기세가 아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도 한 걸음 내딛는 행동이다.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떠나야 할 때는 떠나는 힘이다. 이 힘은 연습에서 생긴다. 오늘의 작은 경계, 오늘의 짧은 자해, 오늘의 느린 호흡. 이 셋이 모여 내일의 큰 선택을 돕는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한다. 작고 꾸준한 기울기. 그 기울기가 방향을 바꾼다.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도 언젠가 나의 경계를 기억할 수 있다. 나의 조용한 단호함을 떠올릴 수 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사과할 수도 있다. 때로는 끝내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와 무관하게
나는 내가 지켜야 할 품을 지킨다. 품은 옷깃처럼 얼굴을 만든다. 품이 무너지면 얼굴이 사나워진다. 품이 서 있으면 얼굴이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움은 굴복이 아니다. 부드러움은 방향을 기억하는 강함이다. 한밤중에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온다. 바람은 편을 가르지 않는다. 모든 것을 스친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어려워하는 것도. 바람은 말이 없다. 대신 피부를 식힌다. 차분함이 찾아온다. 그대여, 이 순간의 바람처럼 살자. 분노의 불을 식히고 경계의 선을 서늘하게 그리자. 내가 나를 잃지 않도록, 내가 남을 잃지 않도록. 이제 한 사람을 떠올린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이름. 그 이름을 속삭이는 대신 나의 삶을 부르는 이름을 부른다. 평정, 자애, 기도, 그리고 실천. 네 단어를 가슴에 새긴다. 평정은 폭풍 속에 닫히다. 자애는 닻을 내리는 손의 온기다. 기도는 손을 모으는 자세다. 실천은 두 발로 서는 힘이다. 이 네 가지가 모이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릴 수 있지만 부서지지는 않는다. 때때로 옛 장면이 다시 떠오른다. 아픈 말, 굳은 표정, 멸시의 뉘앙스. 그때는 이렇게 해본다. 마음속 상영관의 스크린을 조금 뒤로 밀어낸다. 화면과 나 사이에 의자를 한 줄 더 놓는다. 거리를 만든다. 화면의 색을 낮춘다. 소리를 줄인다. 장면은 계속 흐른다. 그러나 나는 그 사이에서 호흡한다. 호흡이 상영관의 조명을 조금 밝힌다. 장면의 힘이 약해진다. 이제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이 장면이 아니다. 나는 이 말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호흡이다. 간단하지만 깊은 선언이다. 관계의 배움은 삶의 중심을 바꾼다. 나는 타인의 평가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나의 가치와 기준을 중심에 둔다. 그 기준은 부드럽지만 분명하다. 내가 지키는 말, 내가 지키는 시간, 내가 지키는 몸, 내가 지키는 일, 그리고 내가 지키는 타인의 존엄. 이 다섯을 매일 확인한다. 부족하면 채운다. 흐트러지면 고친다. 반복은 성품이 된다. 성품은 운명이 된다. 마지막으로 작은 기도를 남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의 불씨가 바람만으로 꺼지지 않기를. 내 혀끝이 한순간의 달콤함을 조차 장기적인 평화를 잃지 않기를. 내 눈빛이 다친 자를 발견하면 먼저 멈추기를. 내 손이 내 몫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내가 지키는 경계가 타인을 배제하기 위한 성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되기를. 내 일상의 반복이 둔감으로 흐르지 않고 세심함으로 익어가기를.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에게도 언젠가 배움이 깃들기를. 그 배움이 나에게도 다시 돌아와 나를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기를. 밤이 깊어진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오늘 배운 도구 몇 가지가 손안에 놓였다. 호흡, 경계, 자애, 느린 결정, 진실한 사과, 그리고 반복. 이 여섯은 낡지 않는다. 내일도 유효하다. 나는 등을 펴고 눈을 감는다. 몸에 힘을 푼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면 새 바람이 들어올 것이다. 바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 공평함을 닮아가자. 서두르지 말자. 그러나 멈추지도 말자.
작은 걸음으로,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덜 아프게 만든다. 그리고 조용히 더 넓은 사람이 된다.